오늘은 육신의 상생상극에서 육신의 상생상극식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명리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라든가 실력, 재능 등을 이제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행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신의 상생상극을 통해서 오행으로 만들어진 그 능력을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나가는가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육신의 상생식으로 이렇게 풀어보죠.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수학의 공식과 같아서 어떤 상생에도 어떤 그러한 공식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그 공식대로 삶을 살아가지는 않지만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상생식을 통해서, 상극식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대개 우리들이 직업이 과거와 달리 많은 이렇게 숫자의 직업들이 생겨났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상생상극의 이 범주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그 식 안에서 여러 형태로 이렇게 또 이도가 생겨나고 변형이 생겨나고 변화가 생겨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듯이, 육신의 상생식에서도 이렇게 여러가지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고 하는데, 오늘은 먼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상생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상생의 종류는 먼저 관인상생이 있고요, 살인상생이 있습니다. 이 관인상생과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를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식신생제와 상간생제라는 상생식이 있는데, 이거는 재성을 중심으로 하는 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제 재생관, 재생살, 이렇게 재생관과 재생살이 있는데, 이거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 그리고 식신생제와 상간생제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재생관이나 재생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아식,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관인상생과 살인상생, 그리고 식신생제와 상관생제를 일간을 중심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재생관과 재생살은 관인상생과 이제 이렇게 식상생제를 이어주는, 직접 이렇게 이어주는 거라면은 인아식이라든지 인비식, 인겁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인상생과 식상생제를 일간을 중심으로 이어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의 상생상극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간의 구성에 따라서 상생상극식이 하나로 구성이 되나 둘로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니까, 먼저 일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간의 신앙한 조건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일간은 먼저 이렇게 왜 신앙한 조건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일간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일간이 타육신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적합하게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육신과, 그러니까 재관이라고 하는 타 육신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적응 능력은 어떤지,
그리고 대항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일간의 신앙의 이제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인성으로 왕한 거냐, 근으로 왕한 거냐, 아니면 비겁으로 왕한 거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보는 기준은 이렇게 원령, 그렇죠? 그러니까 격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항상 원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일간이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일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명주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일간이 자기 사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인데 이 일간이 다른 육신들에 대한 대항 능력과 적합성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먼저 일간이 그러면 인성으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신앙하다 이러면은 정관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은 거예요. 인성이 일간으로 신앙하면은 정관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재성 중에는 이렇게 편재가 있고 정재가 있는데 이렇게 편재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요. 일간이 인성으로 신앙하게 되면은 첫 번째 재성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고 두 번째는 정재와 편재 중에서 편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식신과 상관 중에서는 이렇게 상관을 쓰는 이렇게 동력이 된다 이랬어요. 상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동력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유는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일간의 왕세 강약 정도에 따라 가지고 실천력이라든가 활동 능력, 추직 능력 등이 이렇게 각기 달라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일간이 만약에 또 이렇게 왕으로 근으로 왕하게 되면은 일간이 근으로 왕하게 되면 이렇게 관 중에서 관이 이제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 중에서 편관에 대한 대항력이 높아지는 거죠. 편관에 대한 대항력이 높아지는 거고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하게 성실하게 대해야 하는 거죠. 지켜야 될 어떤 의무라든가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관이라고 한다면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항해야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취지가, 편관은 우리가 의무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떤 감시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항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세금은 잘 냈는가 안 냈는가, 법은 잘 지키고 사는가 안 지키고 사는가, 이러한 것들을 감시하는 그러한 이렇게 기관을 우리가 편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일간이 근으로 이렇게 근황하게 되면은 재성을 또 상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편재와 정재 중에서 정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은 거예요. 아까 인성으로 왕하면 편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일간이 근의 왕해서 근으로 만약에 이렇게 왕하다 이러면은 편재와 정재 중에서 정재에 대한 적응 능력이 더 훨씬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 중에서는 식신을 쓰는 능력이 높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간이 인성으로 왕하거나 근으로 왕하게 되면은 타 육신에 대한 어떤 그 적응 능력이나 대항 능력에 대한 편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성으로도 왕하고 근으로도 왕하다 그러면은 두 가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다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왕하고 어떤 게 조금 덜 왕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아주 미세한 어떤 편차라도 구별을 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더 면밀하게 이렇게 간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일간이 또 나는 인성도 없고 근도 없고 비겁으로 이렇게 왕하다. 그럼 나는 천간에 비견겁재만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비견겁재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식상을 활용하기 위한 일간의 차용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인성이 관이 없으니까 일간이 인성이 없으니까 관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죠. 식상이 없으니까 어떤 활용이나 현장 능력이 부족하죠. 이러한 것들을 비견겁재를 통해서 차용해 오는 능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살과 재성에 대한 적합성을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대항을 하게 되니까 효과가 반감이 되겠죠. 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능력을 빌린다는 의미세요. 비견과 겁재의 힘을 빌려서 내가 대처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말로는 뭐 두레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품앗이라고 하잖아요. 시골 가면은 그리고 이제 상부상조, 뭐 협조 능력이 이렇게 이제 비견과 겁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동업이라는 거죠. 동업적인 성향이 이제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들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고, 비견과 겁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식상이 부족한 사람들은 비견겁재를 통해서 식상이라고 하는 어떤 거 인력 이런 걸로 이제 차용을 하게 되고요. 인성이 부족한 사람은 비겁을 통해서 능력을 차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으로 왕하면 정관이나 편재에 대한 적합도가 높다고 했죠. 그리고 근으로 왕하면 편관이나 정재에 대한 적합도가 높은데, 만약에 비겁으로 왕하다면 재성이나 관살에 대한 적합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외적인 적합도보다는 자기 위주적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게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겁으로 왕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에 대한 적응 능력이나 어떤 단체 생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사회적인 이탈 정세,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뭔가를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단체 적합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간이 이렇게 인성과 근과 비겁으로 이제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구별을 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관에 대한 또 상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사주의 관이나 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야만이 좋은가, 이걸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만 있는 것보다는 재생관이나 재생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왕을 해야 돼요. 마치 일간이 인성으로 왕을 이루듯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관이나 재생살로다가 왕을 이루어야만이 그 관이 아주 이렇게 튼튼하고 견고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관이 이렇게 만약에 재성의 생을 받지 않고 관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왕하다, 관이 뭐 이렇게 근이 스스로 튼튼하다, 재성은 이제 약하거나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견고한 조직이라기보다는 변화가 많은 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근으로 튼튼하기보다는 재성을 통해서 이렇게 관이 왕해야 확고한 조직력을 갖추고 남들보다가 우월한 환경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외부에 있는 환경이니까 만들어져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을, 더 좋은 환경을 내가 만나려면 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관을 받아야만이 아주 견고하고 안정되고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날 수가 있는 건데, 재생관이 아니고 만약에 관이 스스로 망하거나 관이 근이 없거나 이렇게 되면은 견고한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재성의 상태도 봐야 되겠죠. 일간이 이제 신황을 받고 관의 상태를 봤다면 재성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라고 이제 했을 때, 재성은 당연히 식신상관의 생재를 받아야죠. 생재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이렇게 확고한 영역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정된 환경이라고 본다면은, 재성은 외부에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재성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식성이라고 하는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재성을 소유함으로써 이렇게 확고하게 자기 것이 되는 거지, 재성이 이렇게 식상으로 생활을 해 가지고 내 영역으로 만드는데 재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내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내 것으로 이렇게 확고히 내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항상 식상이, 식신이나 상관이 재성을 이렇게 생해 주어야만이 그게 이제 확고한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은 항상, 식신이나 상관은 항상 이렇게 재성을 생함으로, 그렇죠? 재성을 생함으로 내 영역을 갖게 되고, 재성은 반드시 식신과 상관의 생을 받음으로써 내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스스로 왕하기보다는 관살의 생활을 받음으로써 이렇게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실력이 되는 거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지적 능력이 되는 건데,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 능력에 속하는 것이고요,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능력에 속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인정을 받으려면 관살의 생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어떤 인성이 되려면은 관에게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인정을 받는 것은 곧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상은, 내 사주의 식상은 일간이 신앙해야 이렇게 경쟁력을 갖춘 능력을 식상을 통해서 발휘를 하게 되는데,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근으로 신앙하든 비겁으로 신앙하든 인성으로 신앙하든 일단 일간이 신앙해야만이 경쟁력을 갖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간이 신앙하지 못하면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일간이 인성으로 신앙했냐, 근으로 신앙했나, 비겁으로 신앙했나를 봐야 되는데, 인성으로 신앙했다면은 또 정인으로 신앙했나, 편인으로 신앙했나, 또 그걸 또 구분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비겁으로 신앙했다 그러면 내가 비견으로 신앙했나, 비겁으로 신앙했나, 이것도 구분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관으로 이제 신앙하다 그러면 내가 그 근을 생제에다가 했냐, 왕제에다가 했냐, 뭐 이렇게 묘지에다가 했냐, 뭐 이걸 또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삼합의 근을 했나, 이렇게 방합의 근을 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른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라고 하면은 똑같은 근이 아니고, 인성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성이 아니듯이 모두가 이렇게 내가 사주의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발휘하는 능력은 각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비겁이 있는데,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비겁은 일간의 형제거나 뭐 동료라고 이렇게 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보다는 일간을 대신하는 역할, 아까 인성과 식상을 비겁을 통해서 이제 차용해 온다 그랬죠. 그렇듯이 일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비겁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비겁이 인성에 맞추어서 일간을 대신한다면은 이거는 자기의 어떤 그 지적 능력의 부족함을 비겁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식상이 부족하다라고 한 거면 그게 또 비겁이 식상을 대신해 주는 건데, 이거는 또 어떤 그 기술적인 능력이나 현장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겁이 일간을 대신할 수가 있다면은 비겁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는 건데, 만약에 비겁이 있기는 한데 인성을 설화하지도 못하고 식상을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비겁은 잔뜩 한데 이러한 비겁들은 일간을 대신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나 관에게 부합된 행동을 하지를 못하는 비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가 사주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일간의 상생상극에 대한 감을 키워나가는 거죠. 만약에 일간이 인성으로 이렇게 왕하지도 않고 근으로 왕하지도 않고 비겁으로 왕하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대로 일간이 인성으로도 왕하고 근으로도 왕한데 비겁으로는 왕하지 않다. 이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경우의 수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근으로만 왕하고 인성도 없고 비겁이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를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것들이 우리들의 과제고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죠. 만약에 관살이 너무 왕하거나 재관이 너무 왕해서 일간이 이제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재관이나 관살이 너무 왕하면 일간이 약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거기에서 일간의 왕한 이유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해요. 이 일간은 약한데 약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그렇지만 일간의 경쟁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왕해진 이유를 찾아야만이 그 사람의 경쟁 능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약한 단점을 알기 위해서는 약한 이유를 찾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간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그 경쟁 능력을 먼저 알고 반대가 되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되는 거니까 먼저 왕한 거를 알면은 약한 거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일간이 인성도 없고 근도 없고 뭐 비겁도 없다, 세 가지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성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화하는 능력도 없다, 그렇죠? 식상을 부리는 능력도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상당히 의존적으로 살게 되는 거겠죠. 남들에게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존하는 그 대상이, 그렇죠? 내가 의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의존하는 그 대상이 만약에 선량한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불순한 마음을 먹는다 이러면은 자기 자신도 같이 불순해져 가는 거예요. 마치 병든 환자 옆에서 오랫동안 병간호를 하다가 보면 자기도 이렇게 병이 드는 것과 같이, 마음이 병이 들고 몸이 병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불손하고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을 옆에다가 이렇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같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대개 어떤 그 극복 불안증, 처세에 대한 불안증, 이런 어떤 그 불안 증세를 이제 갖게 되는 사람과 같고요. 마치 이제 종격과 같아 가지고 이렇게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게 되니까 주인이 잘못되면 자기도 잘못되는 거죠. 특히 요즘도 이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지만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일간이 신앙을 갖추지 못하면은 불손한 무리들을 따라서 할 우려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일간이 신앙하지 못하면은 간신들의 말에 혹하고 중신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일간이 너무 신태용하다 그러면은 너무 자기 주도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어떤 그 옳은 의견을 무시하고, 그렇죠? 선량한 사람들의 어떤 청원을 이렇게 거부하고 반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왕해서도 안 되고 너무 약해서도 안 되는 게 일간의 균형 논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공부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게 일간인 거죠. 그리고 보는 순서도 항상 인왕한가, 인성이 왕한가, 근이 왕한가, 비겁이 왕한가, 이렇게 순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인성과 근은 무시하고 비겁부터 먼저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으로 왕하면은 관성 중에서 혹은 재성 중에서 혹은 식상 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근왕하다면 관성 중에서 재성 중에서 식상 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지, 만약에 비겁으로 왕하다면 인성 중에서 혹은 관살 중에서 식상 중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상생상극을 하던 뭐 육신의 간명을 하던 일간의 신앙의 정도를 먼저 알고 나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육신의 이제 상생식을 해 나가야 되는데 9개의 상생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9개의 상생식을 이제 한번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